안녕하세요. 제가 캠핑카 출고한 지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간단하게 쇼텀 후기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 제가 왜 르노마스터 캠핑카를 선택을 했고, 르노마스터 중에서도 왜 월든 거를 구매했는지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캠핑카 구매하면서 준비했던 물품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저희는 캠핑카를 고를 때 여러 가지 차종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일단 봉고나 포토 기반은 전부 제외를 했어요. 순전히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순전히 제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배제를 했고, 르노 마스터랑 스타렉스, 칸, 이 정도 차종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좀 여러 차들을 좀 보고 왔었는데, 그 중에서 르노 마스터가 가장 끌리더라고요. 스타렉스나 칸 같은 차종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차들도 똑같이 이제 뒷부분을 잘라서 캐빈을 올리는 그런 형태의 캠핑카인데, 글쎄요,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차피 다 금방 똑같이 보이겠지만 최대한 캠핑카스럽지 않은 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B클래스 같은 차종을 선택하게 됐고요. 몇 개 업체들 차를 봤는데 제 취향에 월든 차가 가장 맞더라고요. 왜 월든을 선택하게 되었냐면, 내부 레이아웃, 디자인, 색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좀 월든을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가 캠핑카에 대해서 되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배터리 성능이 어떻고 어떤 걸 쓰고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나름 그냥 제가 알아본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 르노 마스터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게 슬라이딩 도어가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았어요. 제 딸이 지금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이 열기에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카라반 도어가 적용된 르노 마스터를 처음에 그 위주로 알아봤었는데, 나중 지나고 나서는 보니까 이 슬라이딩 도어를 선택한 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처음부터 이 외관에 손을 대지 않은 그런 차를 더 선호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편의성 때문에 카라반 도어가 달린 차를 더 원했었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는 그냥 차 자체로만 돼 있는 걸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든에도 모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모델이 프레스티지, 익스페디션, 그다음 컴포트, 이런 이 정도의 모델이 있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 모델이 가장 이제 눈에 들어왔고요.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 컴포트 모델을 더 선호했어요. 그 이유는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뒤 후면 베드가 고정 베드고, 좀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뒤에 아무래도 조금 개방감이 이 컴포트보다는 조금 덜하고, 그리고 내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반경이 좀 좁다고 와이프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 의견을 존중해서 컴포트를 선택했는데요. 저는 프레스티지든 컴포트든 다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컴포트 선택하길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요런 식의 영상 사진을 찍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일단 그러면 제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옵션 하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차량은 기본에 옵션을 몇 가지를 했는데요. 잠깐 제가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 외우지를 못해서. 저희 차량의 정확한 명칭은 월든 뉴 컴포트 SD4예요. 이 SD4는 뭐냐면 앞에 기본 3인 좌석에 뒤에 이제 하나 더 의자를 추가한 건데, 그거는 잠시 후에 실내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기본 차량에다가 이제 옵션을 추가하는 거예요. 다른 모델처럼 기본적으로 옵션이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컴포트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가 있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옵션을 추가하는 건데, 이게 처음 베이스 차량 가격은 좀 뭐 프레스티지나 이런 거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이 옵션을 추가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차량 가격 같은 경우도 한 6천 중반 정도 됩니다. 일단 저희는 고정식 변기를 넣었고요. 저나 제 와이프는 이 캠핑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건 화장실이에요. 캠핑카에는 무조건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사실 그래서 처음에 르노 마스터 중에서도 화장실 없는 버전들은 다 제외를 했어요. 일단 무조건 화장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어닝, 그 다음에 에어컨,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 월든에서 가장 높은 배터리 옵션을 선택했어요. 24V 리튬이온 20A를 넣어서, 이게 보니까 인산철보다는 더 위의 옵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4V 배터리업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맥스팬, 상시 후방 카메라, 메인 컨트롤 보드라고 해서 그 전기 그 컨트롤 보드가 있어요. 그것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측면 슬라이딩 도어의 모기장, 그 다음 냉장고도 원래 기본은 국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도메틱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용량도 좀 크고 소음도 좀 덜하다고 해서 냉장고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TV, 스마트 TV, 이게 LG 루멘 TV라고 하는 건데, TV를 잘 안 봐서 제가 처음에 이제 잘 몰랐는데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성능도 좋고 기능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제 딸이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뭐 이동하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TV도 참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부 샤워기, 이 정도 옵션을 넣었어요. 저희는 저희가 저희 차를 보시면 따로 발판은 하진 않았어요. 차체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 딸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라서 그렇게 어린 아이가 아니라서 오르내리고 하는데 크게 뭐 지장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발판은 떼었어요. 이 정도 옵션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베이스 차량 가격이 이게 5,300 정도 되는데요. 옵션을 추가하니까 이 정도 가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에요. 이 보면은 제가 몇 군데 업체 알아봤는데,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가격대가 다들 좀 비슷비슷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한 게 요 썬팅,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다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썬팅을 제일 먼저 하게 됐고요. 전면 같은 경우는 보통 흔히들 하는 35% 정도 들어갔고요. 측면 같은 경우는 보통 뭐 15%에서 5% 정도 하시는데, 5%는 사실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밤에 후진할 때면 이 창문을 내리고 이제 후진을 거의 하게 되는데,
처음에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15% 할까 5% 할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르노마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측면 창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창문은 내려가는데 이 창문이 고정이라서 실내에서 봤을 때 이 창을 통해서 이 사이드 미러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5%로 하게 되면 이게 뭐 비 오는 날이나 후진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15%, 여기는 5%, 여기는 15% 이렇게 나눠서 썬팅을 했어요. 이게 외부에서 보면은 5%, 15%가 많이 표시는 안 나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근데 실내에 들어가서 보면은 제법 차이가 나요. 보시면 이 정도거든요. 요거 핸즈프리 거치대, 이렇게 락 장치가 있어서 거는 방식이 아니라 이게 그 나노 패드라고 해서 핸드폰이 그냥 잘 붙습니다. 이렇게 뗄 때도 뭐 그냥 이렇게 떼지고요. 그리고 르노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 운전석에서 컵홀더가 쓰기가 좀 애매해요. 여기 오른쪽에 앞쪽에 여기 하나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원래 재터리가 들어있던 곳인데 여기까지 손을 뻗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렇게 의자를 내리면 여기 컵홀더가 있는데 이 컵홀더가 안쪽에 있고 이 구멍이 그리고 되게 좁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커피컵을 여기에 꽂을 수가 없어요. 왜 사이즈를 이렇게 좁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여기가 있어도 거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송풍구에 꽂을 수 있는 컵홀더를 하나 따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흔히들 하시는 그 코일 매트, 이 기본이 고무 매트라서 질감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이 코일 매트로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 이게 이제 제 집에서 이제 타는 차는 있어서 편한데 계속 쓰다가 안 쓰면 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달았고요. OBU? OBD? 이 단자에다가 그냥 이 선만 꽂으면 되는 거라서 그냥, 그리고 정면에 보기 편하게 이렇게 붙여만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패스 요거 하나 달았고요. 이게 원래 USB 단자로도 전원 공급이 되는데 저는 요 앞에 대시보드에 놓기 싫어서 여기 안에다가 넣었고요. 여기서 C가잭을 잘라서 전원을 따로 따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차량 내부는 이렇고요. 뭐 목베개 하나 한 거. 조수석이 조금 불편하긴 해요. 왜냐면 등받이가 많이 눕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고정 방식이라서 와이프가 조금 불편하긴 하는데, 일단 구조 자체가 이러니까 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요. 이게 제가 뭘 준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되게 두서없이 되게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고정식 변기가 있고요. 여기 후면에 청소 주입구, 전기 인입구 이렇게 있고, 창은 왼쪽에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창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게 기본인데, 사실 여기도 옵션으로 하나 더 오른쪽에도 창을 더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조금 더 해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창이 두 개 더 있으면, 하나 더 있으면 아무래도 개방감이 좀 좋긴 한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썬팅 할 때 사실 여기 이쪽 캐빈 쪽 이쪽 썬팅도 원래는 하려고 했었어요. 같이 그 업체에서 해준다고 해서. 근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썬팅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지도 않았고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짙어서 내부가 잘 보이질 않아요. 이제 밤에 실내에서 불을 켜면 보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낮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려고 하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수석 쪽에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에 창이 달렸어요. 그리고 이쪽 벽에는 창은 없고요. 사실 여기 창이 있으면 뭐 개방감은 좋긴 한데 아마 열려 있을 때 문을 열어서 100% 깨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또 마음에 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외부 샤워기 위치입니다. 일단 여기 제가 전에 쓰던 카라반 때 쓰던 거랑 동일한 방식인데요. 이게 유럽식 같은데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되게 컴팩트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위치 자체가 문 옆에 있으니까 이 동선상 뭐 예를 들어서 바닷가 같은데 가서 모래 닦고 안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서 닦으면 되니까 위치 자체는 저희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끔 보면 뭐 다른 차 보면은 뭐 운전석 쪽에도 있고 후면에도 있고 막 그런데 저는 저 위치가 가장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도어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아마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이 창 여기까지 아마 베드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베드 올리는 것까지 따지면 거의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컴포트 자체가 보면 약간 차박 스타일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보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갈비살이 나와서 이렇게 베드를 지금 저희는 거의 고정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걸 걷어보면 원래 이게 빠져서 이렇게 11자 소파 형태로 돼요, 기본이. 그래서 이거를 여기 갈비살을 내리고 등받이를 이렇게 내리면 뒤에는 거의 이제 이렇게 고정식 베드로 쓸 수 있고, 앞쪽에서 2명 정도 앉아서 이렇게 테이블 앞에 앉을 수 있고요. 또 뭐 2명이나 1명 내지는 여기에 이제 앉아서 좌식처럼 쓸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컴포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런 안에 동선이 이거였어요. 입식도 가능하고 좌식도 가능하고 그리고 반반 가능하고. 제 와이프나 딸이 이제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뭐 누워 있다가 뭐 앉았다가 또 뭐 먹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단점일 수도 있는데, 대신에 이 침대가 이 베드가 낮다 보니까 안에 적재 공간이 거의 없어요. 보시면 저희는 지금 요거를 뒤에를 거의 고정식으로 이렇게 놓고 쓰기 때문에 안에 요만큼의 공간이 확보돼서 요 정도의 짐을 넣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11자 베드로 쓰신다면은 사실 공간이 없어요. 짐 넣을 공간이. 여기 측면에 양쪽에 이게 있긴 한데, 베드 그 소파 밑이 있긴 한데, 여기도 청수통도 들어가고 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배터리랑 인버터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안에 공간은 거의 없어요. 이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제 저 밖에 있는 요 램프 2개랑 뭐 이런 팩 가방 이런 거 몇 가지 넣으면 사실 공간이 이만큼 밖에 없어요. 보면은 한 뺨 정도? 네, 이 정도 공간이 있고요. 또 왼쪽에도 보면 여기 이제 청수통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공간이 거의 한 뺨 정도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잘한 짐들 이렇게 넣어놨고요. 더 큰 짐이나 이런 건 넣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 뭐 난로라든지 쉘터 정도는 잘하면 넣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난로 가지고 다니려면 그냥 저 안에다가 싣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저 테이블 연결되어 있는 저 스툴이라는 게 있는데, 저거는 앞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개선했으면 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창 이 뒤 도어가 닫히는 이 고리 부분이 그냥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봤을 때 누가 여기에 손을 짚고 있거나 뭐 머리카락이라도 껴 있으면 이렇게 열고 닫을 때 다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캠핑 다닐 때 이불 뭐 침낭이 다 있었는데 이번에 이 월든 컴포트 구매하면서 이불도 색 맞춘다고 다 바꿨어요. 아이보리 계열로. 베개도 그렇고 패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시가잭하고 이 콘센트는 총 4개가 있어요. 여기 후면에 하나, 오른쪽 저쪽 상단에 하나, 그리고 의자 밑에 바닥에 하나, 그리고 저기 정면에 보이는 TV 밑에 하나, 총 4군데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길이를 이 베드 가로 세로가 몇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제가 그때 재보질 않아서 잘 몰랐는데 한번 재볼게요. 파인 부분까지 들어가면 1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스툴 빼기 전까지 저희가 고정 베드로 쓰는 공간으로는 그냥 대충 재보면 1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스툴을 빼면은 이제 가로로 3인이 충분히 잘 수 있고요. 뭐 세로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이불 패드를 제가 그 퀸 사이즈 너무 큰 걸로 샀다가 지금 슈퍼 싱글용으로 다시 바꿨어요. 사이즈 슈퍼 싱글로 바꾸니까 사이즈가 거의 딱 맞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남는 공간 거의 없이. 매트리스는 저는 뭐 딱히 불편한 거 없이 괜찮은데 저는 약간 단단한 걸 좋아해서. 근데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게 조각조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원베드 형식보다는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조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와이프가 보통 잠을 이 맨 끝에서 자는데 지지난주쯤인가 약간 날씨 추웠을 때 밤에 잘 때 약간 찬바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한기가.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커튼을 하나 달으려고 지금 구매는 해놨는데 아직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붙여야 될지 좀 고민하는 중이라 이렇게 고리를 하나 붙여가지고 끈 형식의 커튼을 달았었는데 저게 워낙 짱짱하게 당기다 보니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어떻게 좀 붙여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상단 수납장은 이렇게 양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2개 이렇게 있고요. 저희는 원래 캠핑짐이 원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짐이 들어가 있진 않고요. 여기 정도 이제 여기 베개 2개 들어가 있고 여기 먹을 거 간단하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반이 저런 휴즈 박스가 돼 있어서 요만큼밖에 활용을 못해요. 여기는.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상단 수납장 같은 경우는 요만큼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턱이 있어서 물건이 잘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안에 깊이는 이렇게 넣어보면 제 거의 여기 시계 다음 손목까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짐을 넣었고요. 앞에 그 서랍장 같이 생긴 그런 게 하나가 있었는데 냉장고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냉장고 사이즈가 커져서 서랍 공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그 흔한 서랍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이 컴포트에는. 아마 기본 냉장고로 하시면은 서랍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냉장고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그 처음에 샘플에서 봤던 그 서랍 같은 것들은 없어지더라고요. 9시밖에 안 됐는데 덥네요. 그리고 이제 옆쪽 이제 슬라이드 도어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에 구조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시트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3인 가족이라서 앞에 3인이 타고 가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좌석 하나를 더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델이 SD4가 된 거예요. 앞에 3인, 뒤에 1명. 근데 이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제 딸도 너무 좋아하고요. 왜냐면 여기 앉아서 뭐 이 테이블을 옆으로 옮기면 옆에 테이블도 되고, 네, 바로 앉아서 이렇게 TV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 뒤 시트가 거의 뒤로 굉장히 많이 젖혀져요.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뭐 자기도 편하고, 제 딸이 제일 편하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220 단자 시가제, 그 다음에 여기 무시동 히터 토출구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 컴포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하단에 토출구가 이렇게 하나만 있어요. 뒤에는 없고요. 사실 안에 공간이 좁아서 금방 따뜻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메틱 냉장고 업그레이드 했는데, 예전에 카라반 때 쓰던 그 가스 겸용 냉장고 기억이 있어서 별로 안 시원하면 또 어떡하지 막 그랬었는데, 이거는 나름 성능이 좋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금방 시원해지고. 카라반 때 쓰던 거 생각하면 사실 1박 2일 나가면 이제 돌아갈 때쯤 해서 그때 약간 좀 그때 차가워지거든요. 그리고 이 마스터 같은 경우 들어오면 사실 신발 놓을 데가 거의 없어요. 좁다 보니까 그런 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을 그냥 코일 매트를 깔았어요. 신발 신고 그냥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그냥 신발을 벗고 생활하거나, 딸 같은 경우는 그냥 신발 신고 바로 올라가서 그냥 여기 자리에 앉을 수 있게. 이게 나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발 신고 그냥 올라가면 이제 상처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일 매트를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뭐 흙 있어도 이 코일 매트다 보니까 그냥 떼서 그냥 털어내면 그만이니까 굉장히 좋고, 그리고 요거 외에 신발 꽂이도 이렇게 달긴 했는데, 요게 보니까 그 생활용품 이런 거 판매하는 곳에서 이렇게 고리를 걸면 여기다 신발을 낄 수 있어요. 제 와이프랑 딸 신발 같은 경우, 슬리퍼 같은 경우 여기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문 닫는데 지장도 없고, 근데 다만 모기장 할 때는 걸려요. 그래서 모기장 쓸 때는 여름철에는 조금 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떼놨고, 이렇게 걸고 신발 넣고 슬리퍼 넣고 문 닫을 때는 지장은 없어요. 운동화 같은 건 사실 좀 힘들고요. 슬리퍼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보시다시피 많이 좁아요. 르노 마스터 자체가 원래 이 태생적 한계가 있어서 큰 캠핑카 쓰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굉장히 좁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컴팩트한 거를 선호하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해서 아직까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포켓 이렇게 달았어요. 워낙 서랍이 없고 이제 자잘한 물건들 놓을 데가 없어서.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렇게 상단에 조금 공간이 있긴 해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바구니 사다가 놓고 조미료 몇 개, 커피랑 뭐 이런 것도 넣었고요. 여기도 턱이 손가락 반마디 정도 돼요, 턱이. 그래서 제가 운행해보면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전자레인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옷 걸만한 데도 사실 없어요, 딱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요 생활용품 또 요 하는 데에서 찾아가지고 이 옷걸이를 붙였어요. 사실 옷을 걸려는 목적보다 뭐 이런 티슈나 물티슈 같은 걸 걸고 할 목적으로 이제 다른 건데,
못을 박진 않고 그냥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붙였는데 이것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안 쓸 때는 접어놓고 쓸 때만 이렇게 내려서 쓰고, 그 문을 열어도 이렇게 데이진 않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수저통, 처음에는 이제 수저통을 들고 다녔는데 너무 놓을 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오거나이저를 그냥 하나 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 옆에다 붙여놓고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이식 선반이 있어서 여기를 이제 조리 공간이나 뭐 그런 것들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눌러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뒤에 앞에 운전석에 이제 가운데 의자를 접으면 워크스루가 가능해요. 비 오는 날 이럴 때 워크스루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 가장 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프라이팬 몇 개, 냄비, 커피 머신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공간이 조금 더 돼서 다른 짐들 조금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노이즈 때문에 LED는 껐었는데 이렇게 LED 양쪽으로 이렇게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 디머 스위치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잘 때 그냥 은은하게 켜놓고 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메인 컨트롤 모드고요. 이것도 옵션이더라고요. 맞나? 네,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 켤 수 있고, 네, 요 수조 안에 공간도 이렇게 뭘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몇 가지 넣어놨습니다. 여기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내에서 쓰는 쓰레기통인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여기 보시면 원래 이제 차량용 휴지통인데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 얘를 따고 이렇게 통째로 쓸 수 있고요. 비닐이 있어요 안에. 그래서 이렇게 넣고 버리고, 이제 쓰레기 다 가득 차면 이걸 잡아 당기면 보시면 안에 저렇게 비닐이 계속 연결돼 있어요. 우리 강아지 배변 치우는 그 봉투처럼. 그래서 다 쓰면 뽑아서 버리고 또 새 봉투 꺼내서 여기 이렇게 걸고 이렇게 뚜껑 씌우고요. 여기 뒷자리 같은 경우 사실 컵홀더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컵홀더를 어떤 걸 달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다가 뭘 사서 여기에 붙이는 것도 좀 그렇고 미관상, 그리고 움직이다가 걸리적거릴 것 같고 고민하다 보다가 요것도 흔히 파는 건데, 왜 조수석이나 운전석에 그 사이에 껴서 쓰는 그 컵홀더잖아요. 요걸 사서 여기 매트 안쪽에다 끼니까 정말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요거 컵홀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리모컨 꽂이도 여기다 놨고, 화장실은 고정식. 화장실도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건데 이런 식으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따로 세면대는 없어요. 세면대는 뭐 어차피 유머마스터에서 여기 개수대 활용하면 되니까, 개수대? 싱크대. 여기서 뭐 양치하고 세수하고 굳이 안에까지 있을 필요 없고, 저희 사실 카라반 쓸 때도 화장실 안에 있는 세면대를 몇 번 써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있어도 거의 무용지물이라서. 샤워는 아직 한 적은 없지만 샤워기만 이렇게 달려 있어요. 유리가 이제 앞에 전면 유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레일은 있어요. 레일은 있어서 개인 취향에 따라서 커튼을 달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데포트도 저도 이제 카라반 때도 써봐서 활용을 많이 했어요. 편하게.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구매한 건데, 아직 음식물 쓰레기 버린 적은 없고 그냥 이렇게 캠핑장이 아닌 노지에 왔을 때 활용하려고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이 통 하나에 2리터짜리 음식물 쓰레기 봉투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것도 제가 몇 장 구매했는데 이것도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쓰레기 봉투인데 이렇게 양면 테이프 같은 걸로 붙어 있어서 여기 가득 차면 그냥 이거 떼서 그냥 통째로 버리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붙여놓고.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사서 이렇게 화장실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이제 수건하고 뭐 이런 것들 담을 수 있는 선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 이렇게 있고, 이 화장실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거예요. 휴지거리. 안 그래도 차 구매하면서 휴지거리를 어떤 걸로 사서 어디에 달지 막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딱 있더라고요. 이거 센스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 여기다 짐 넣으면 이거 뭐 잘 열리지도 않고, 여기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있고, 샤워 시에는 말아서 여기 넣고 쓰면 되고요. 네, 굉장히 아이디어 같아요. 그리고 환풍기 저렇게 있고요. 등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센서식이라서, 이렇게 터치식이라서 이렇게. 모기장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곡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곡선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닫으면 이게 정말 딱 맞게 딱 붙지는 않지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없는 것보다는 100번 나아요. 네. 이게 지금도 그런데 여름철에는 정말 안에가 더울 텐데, 그리고 이 재질이 그냥 그런 나이론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철 같은 뭐 그런 재질이라서 쉽게 구멍이 나거나 이렇게 파손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슬라이딩 도어 모기장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다만 이제 후면은 없어요, 모기장이. 그래서 여기는 사제로 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전면 만약에 여름에 쓴다면. 주행 같은 경우는 원체 이 차가 화물차고 캠핑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치가 많이 낮았어요. 그래서 크게 제가 불편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캠핑카라서 감안했고요. 수동 때문에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전까지 계속 스틱을 운전해와서 크게 불편한 건 없었어요. 아직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나름 운전하는 재미도 있고, 네, 어차피 사람은 또 그 환경에 적응하게 마련이니까, 스틱 운전하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나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구매할 때도 스틱이다 아니다 이걸로 그게 고민의 여지는 없었어요. 네, 아무튼 저는 만족스러워요. 네, 아직까지 불편한 거 없고, 이게 또 카라반을 타긴 했지만 카라반 타다가 텐트를 또 잠시 썼었거든요. 그 텐트 캠핑 다니다가 또 이렇게 다시 캠핑카로 올라오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모든 게 다 편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비 소식이 있었는데 상관없이 그냥 퇴근박 했고요. 밤새 그냥 계속 좀 부슬부슬 비가 내리긴 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예전 카라반 쓸 때처럼 우중 캠핑을 즐겼습니다. 그 르노 마스터로 캠핑카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앞뒤 구분 없이 그냥 설명을 드려서, 아무도 궁금해 하시진 않겠지만,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